예, 검찰과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앞서 보신 이 정도입니다. 많은 시간을 골프와 함께 즐겼다. 근데 이재명 전 대표 측의 오늘 재판 과정에서의 반박은 저희도 방송에서 많이 보여줬잖아요. 호주 출장 영상. 같이 있는 영상을 좀 보면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차장과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프라는 운동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 주장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코웃음 칠 것 같은데요. 이게 3명 내지 4명이서 5시간 동안 같이 걸어 다니고 카트 치면서 그 카트 안에서는 딱 붙어서 밀착해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뭐 축구나 농구처럼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운동이 아니라 공 한 번 치고 한 1, 2분 같이 걸어 다니고 카트 타고 또 공 한 번 치고 그러니까 그 5시간 중에 실제 따로따로 공 치는 시간 해봤자 30분이고 4시간 넘게 이 세 사람이서 온갖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운동이 골프예요. 그런데 그 해외 출장까지 가서 한국도 아니고 뉴질랜드라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3명이서 캐디도 없이 골프를 쳤는데 이 사람이랑 눈도 안 마주쳤다, 모른다, 친한 사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대한민국의 골프 인구가 예전과 다르게 대중화돼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니 변명도 좀 그럴싸하게 하지 뭐 이런 걸 변명이라고 하냐라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 사진과 영상이 있고 오늘 이재명 대표 측의 이제 법률 대리인 변호인의 주장은 보면 저 영상 보면은 한 번도 눈 마주친 적도 없고 뭐 실제로 저희가 모든 영상과 사진을 저도 다 본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제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 대표 측에선 뭐 정서적으로 어떤 뭐 상식적으로라는 판단도 여러 그 해석의 영역이 있으니까 진짜 몰랐고 잘 보면 눈도 안 마주친다는 주장을 좀 했거든요. 이게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상당한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죠. 그냥 일반 회사원이라던가 아니면 특정하게 갇혀있는 조직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대선 후보까지 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 저렇게 이 채널A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적인 영역에서 조금 더 이 재판을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고요.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재판에서 얘기했다면 그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에는 그 호주 골프 출장을 같이 갔기는 하나 어쨌든 여러 명이서 간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같이 가서 뭐 대화를 하거나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었어도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고 있었냐라는 당시 방송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 당신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냐라는 전제가 붙었기 때문에 그 답변 역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골프를 몇 박 며칠을 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대면 보고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외부에서 추정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이지 개인의 기억과 주관적인 인식을 얼마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규명해낼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과 그리고 검찰 측에서 입증해내는 증거들에 따라서 결국에 갈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당사자들은 이건 기억을 절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눈도 안 마주쳤다는데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바로 오늘 유 전 본부장 반박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검찰은 이렇게 호주 출장 외에도요.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 하나 더 있습니다.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여러 차례 직보한 거는 맞는 거죠? 이제 시청 가서 최고 담당자니까 그러면 우리 그 회사의 팀장은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입니다. 그냥 팀장이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직제가 팀제이기 때문에 저희 팀장이 이제 과장급에 해당되고요. 우리 직원 중에서는 최고위직에 해당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모를 수가 없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오늘 유 전 본부장이 작심한 듯 하나하나 얘기를 했어요. 뭐 2인 카트 얘기. 그리고 600명 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 대표 측의 얘기에 대해서 599명은 몰라도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해서는 안 된다. 주무 담당으로 업무 보좌했고 표창장도 받았다. 이제 검찰의 시각도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쟁점이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눈도 안 마주쳤는데 어떻게 아느냐 뭐 이렇게 그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검찰은 아니 표창장까지 준 사람이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더더군다나 김문기 씨는 600명 되는 팀장급 중에서도 실제로 그 위례 그 사업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업의 주무 팀장이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정황과 주장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 제3자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 유무죄가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항상 얘기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본질을 좀 까먹는 경우가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김문기 전 처장 아느냐 모르냐가 왜 중요하냐.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조금 본인과 거리를 두고 선을 두려는 듯한 주장 때문에 검찰이 이걸 허위사실 공표 혐의 뭐 이런 부분인데 표창장 받았고 업무 보좌했고 위례사업 주무 담당했다. 근데 이 대표가 잘 몰랐다. 아무리 하위 직원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대표에게는 어찌됐건 계속해서 법적인 부분은 좀 빠져나갈 수 있어도 정치적인 부분은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저희가 판단할까요?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자체가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정치적인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예. 벌금 100만 원만 나온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되거나 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2020년 7월에도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로 기사회생했던 기억도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는 많은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혐의 자체가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250조 1항인데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죠.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대장동과의 어떤 선을 그음으로써 당선을 목적으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취지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고 김문기 처장을 알고 모르고가 대장동 의혹과의 어떤 본질적인 핵심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자체를 몰랐다고 말한 것 자체가 오히려 당선에 도움이 됐는지 사실 알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말을 함으로써 더 많은 공격을 받았고 지금 현재 또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 과연 저 얘기 자체가 당선을 위해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거짓이었는지 사실은 좀 그 부분도 의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물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자체 받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 장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러니까 이게 마치 당선을 위해서 한 거라고 하기엔 이 대표 스스로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됐다라는 평가도 이 이후에 나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했을 때 꽤 많은 비판 여론이 이 대표에게 갔고, 근데 이 대표는 잘 모른다 했다. 또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판단과는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장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화면도 보고 오겠습니다. 백현동은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으신 건가요? 홍주 씨가 팩트를 김문희 사장이 직접 사전 질문지를 안 받으셨다는 입장이십니까? 바로 저 취재진이 물어봤네요. 골프 카트 같이 탔는데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십니까? 이 대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대표 측의 오늘 반박 논리를 좀 되짚어 보면 눈 안 마주친 것도 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즉흥적인 대답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내가 김문기 처장과 선을 그으려고 그은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몇 차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본인이 이 비슷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갔을 때 이거를 좀 다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활용한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저 판례 자체가 당시에도 논란이 참 많았죠. 그럼 이제 공직선거 나온 후보들 TV 토론에서 은근슬쩍 허위사실 공표하고 거짓말해도 이건 토론이니까 이 면죄부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저 당시에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 7대5 아주 팽팽한 판결이었고요. 그 7대5의 분수령 바로 그 스모킹 건 역할
누가 했느냐?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화천대유의 김만배를 한 달에도 몇 번씩 만났고 정영학 녹취록에 의하면 김만배에게 대법원 내부 정보까지 넘겨준 것으로 의심되는 그 권순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 애매모호하고 의심스러운 판결이 나온 건데요. 말씀을 지금 제가 중간에 잠깐 드리지만 아시는 것처럼 100% 모든 의혹들이 다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 그것만 일단 여러 정황이 있죠. 왜냐하면 예.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대법원 내의 재판 진행 예. 사항을 언급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권순일 말고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권순일이 대법원에 없어요. 그리고 채널A의 그 프로그램도 또 SBS 나왔던 프로그램도 토론이 아니라 진행자나 제작진에서 사전에 질문이나 대본을 주고 질문하는 것이고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됐기 때문에 예. 설령 저 판례가 그대로 인용된다 하더라도 TV 토론에서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답변과는 다른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예.